안녕하세요. 저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전수환입니다. 저는 지금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로 업무를 계속 하고 있고 한 5년 정도 실무에서 작업도 하고 그리고 이것저것 개발도 하고 그렇게 지내왔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릴 내용은 데이터 전문가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간단하게는 데이터 분석가가 있고 그리고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있고 데이터 엔지니어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가장 크게 나눠서 볼 수 있는 분류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데이터 전문가라고 하면은 대체 좀 무슨 업무를 하는 사람들인가? 학생분들은 좀 이 점을 많이들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이게 학교에서 막 코딩도 배우고 뭐 수학, 통계 이런 것도 배우고 막 선형대 수학 이런 거 배우죠. 그리고 도메인이 뭐 중요하다 뭐 이런 얘기도 막 듣는데 그래서 우리는 회사 들어가면 모델링도 하고 막 인공지능을 만들고 이런 일들을 하는가 정말로 저 신기한 것들을 만드는가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일을 하는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실질적으로 어떠한 업무를 맡으셨냐에 따라서 무슨 일을 하는지는 상당히 스펙트럼이 큽니다. 차이가 많이 나고 그 이유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데이터 관련 업무가 한국에 생긴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는데 8년도까지만 해도 관련 사람을 뽑지를 않았었죠, 회사에서. 근데 한 5년 정도 지난 지금에서도 아직도 그렇게 업무 체계가 이렇게 잘 정립이 되고 그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가는 회사마다 상당히 다른 업무를 하고 있을 수 있다. 뭐 이런 상황이 계속 지속이 되고 있고요. 앞으로는 조금 더 나아질 것이냐라고 봤을 때 앞으로 나아지는 속도는 조금 빨라 보이진 않아요. 기술이 발전하는 속도가 문화적인 속도보다 훨씬 더 빠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좀 정착되기까지는 아무래도 문화적인 거는 조금 더 느리다라고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어떤 일을 하는지는 뒤에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각 분야에 대해서 또 어떤 것부터 배워야 되는지 뭐 그런 것도 뒤에 천천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데이터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대학원에 꼭 진학을 해야 되냐 이러한 질문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본인이 어떤 것을 중점적으로 하고 싶은가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나는 인공지능의 성능을 좀 획기적으로 높여볼 수 있는 그러한 연구를 하고 싶어. 그러면은 대학원을 가셔서 연구를 하시는 게 맞고요. 나는 뭔가 이렇게 컴퓨터로 동작시키고 뭔가 연구 개발 중에서 개발 쪽에 좀 더 비중 있게 일을 하고 싶어. 실질적으로 돌아가는 코드를 만들어 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꼭 대학원에 가시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취업은 잘 되는가? 이 부분이 사실 또 되게 중요하죠.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다른 직업들이랑 비교를 해봤을 때 그래도 어느 정도 진입 장벽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느 정도 진입 장벽은 있고 그리고 또 분야에 따라서는 간단한 툴만 배워도 어느 정도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어요. 이게 그래서 하고 싶은 거에 따라서 진입 장벽이 좀 큰 파트가 있고 어떤 분야는 또 진입 장벽이 낮은 파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취업 같은 경우에는 올해 들어서 조금씩 안 좋아지고 있죠. 취업문은 조금씩 좁아지고 있습니다. 한국 경제가 또 안 좋아지면서 고용이 많이 줄어들고 있죠.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아무래도 대기업에서 근무하시던 분들이 많이들 이렇게 이직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들었어요. 지금 그런 상황들이고 신입을 뽑는다는 얘기는 많이 안 들려요. 그러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수요는 줄어들고 있는데 거꾸로 공급은 상당히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몇 년 전부터 데이터 사이언스 학과가 신설이 됐었죠. 그게 벌써 한 몇 년 됐는데 신설 학과들에서 지금 졸업생들이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상당히 붐이었죠. 몇 년 전만 하더라도 데이터 사이언스 또는 뭐 인공지능 뭐 이런 관련된 대학교 학과들이 신설이 되고 유행처럼 번지면서 이 학교 저 학교 다들 생기고 있었어요. 근데 신설 학과들에서 졸업한 학생들이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국가에서도 국비 지원으로 이쪽 분야를 많이 밀어주고 있죠. 그래서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다른 타전공 인원들이 이쪽 분야로 또 많이 넘어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6개월 뭐 국비 지원 과정 뭐 아니면 부트캠프 이런 것들에서 상당히 또 공급을 채워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총 합쳐서 공급은 지금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 대신에 수요는 좀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전체적인 큰 그림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진입 장벽도 다른 직업에 비해서 조금 높은 것 같고 이렇게 조금 어려우면은 할 필요 없지 않냐. 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고 하면은 존중합니다. 네. 그래서 반드시 뭐 이 분야가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이쪽 분야 같은 경우에는 기술이 인공지능 기술이 거의 한 2달, 3달마다 새로운 기술이 자꾸 그러한 지금 대혼란 상황에서 당장 유망하기 때문에 이것을 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긴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데이터 전문가를 추천을 드린다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내가 이런 공부하는 게 정말 즐겁고 재밌다. 그리고 이렇게 데이터를 통해서 미래를 예측한다거나 또는 인간을 대체할 수 있는 인공지능을 만드는 것 자체가 나 너무 보람차다. 너무 해보고 싶다라는 분에게는 되게 추천을 드립니다. 추천을 드리는데 업무 자체는 좀 지루할 수 있는데 결과물을 보면서 되게 뿌듯할 수 있는 그러한 게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좀 쉬운 길은 아니지만 그래도 좀 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 또 이쪽 분야가 유망한 분야 중에 하나잖아요. 네. 그래서 본인이 열심히 할 의지만 있으면 추천할 만하다라고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취업은 잘 되냐?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취업은 본인이 매일 성실히 이렇게 꾸준히 공부를 한다고 하면은 당연히 취업은 안 되는 정도는 아닙니다. 네. 취업은 그래도 또 많이들 데이터 분석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요즘 들어서 계속 뽑는 데가 그래도 적진 않아요. 네, 적진 않고 공급이 좀 늘었다고 하지만 대다수가 전문적인 업무를 할 역량이 되는 사람들은 또 많지 않습니다. 다르게 말씀드리자면 신입이 너무 불리한 게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물론 맞습니다. 신입이 많이 불리한 건 맞고 그렇지만 본인이 착실하게 한 몇 년간 공부를 꾸준히 쌓아왔다라고 하시면은 그 어떠한 직업보다도 안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내용이 어렵고 그리고 전문적일수록 이것에 대해서 본인이 능숙하게 다룰 수만 있으면 이게 또 진입장벽이 되어가지고 차별성이 이제 갖춰지는 거겠죠. 그래서 공부가 좋다라고 하시는 분들께는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그래서 데이터 분석가가 무엇이냐 먼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데이터 분석가 같은 경우에는 제가 회사에서 데이터 분석이랑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관련 업무를 주로 했었어요. 네. 그래서 먼저 데이터 분석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데이터 자체를 분석을 해서 인사이트를 도출하는 업무를 주로 받습니다. 네. 그래서 인사이트만 도출하면 내가 할 일이 없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업무가 생각보다 할 일이 되게 많아요. 인사이트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데이터를 모아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많은 데이터를 모은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매일 모아야 하는 경우도 있고요. 네. 데이터를 쭉 모아놨을 때 이것들을 다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형태의 데이터로 만들어주는 것도 상당히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한 전반적인 사내 데이터들을 분석하는 그런 업무들을 하고 있고요. 좀 이렇게 말씀드리면 뜬구름 잡는 얘기 같으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드리자면 매출이 중요하죠. 회사 입장에서는 매출을 좀 예를 들어보자면 우리 회사의 매출을 어떠한 요소를 좀 강화해야 우리 회사의 매출이 빠르게 증가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데이터 분석가들이 먼저 통찰력을 갖고 찾아보고 그리고 그것이 확실하다라고 증명이 됐으면 회사에 제안을 하는 거죠. 이렇게 예를 들어서 광고가 우리 회사가 좀 부족하다. 광고비에 더 많은 돈을 써야 된다라고 데이터 분석가가 판단을 했으면 회사의 중요한 회의에서 그런 얘기를 해주는 거죠. 우리 회사는 광고에 더 투자를 해야 된다. 또는 광고에 투자할 게 아니라 지금 회사 제품이 조금 아쉬운 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R&D에 투자를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데이터 분석으로 통찰을 해서 회사의 방향성을 이렇게 정해주고 제안을 하고 그리고 비전을 제시를 하는 거죠. 그러한 역할을 한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확실히 좀 쉬운 업무는 아닌 것 같죠. 그가 아닌 건 맞습니다. 데이터 분석을 할 때 제가 가장 어려웠던 부분은 여러 가지 부분이 있었지만 일단은 데이터를 모으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일단 데이터가
데이터 분석하기에 적절한 형태로 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뭐 예를 들면 데이터가 아예 없을 수도 있어요. 데이터가 아예 없으면 처음부터 데이터를 구하든 모으든 사든 해서 데이터를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런 경우도 있고, 또 다른 경우는 데이터는 많은데 데이터가 막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경우도 있어요. 이 부서 저 부서 이 팀 저 팀 데이터들이 한 군데 있지 않고 막 흩어져 있어요. 심지어는 데이터베이스에 데이터를 정리하는 게 아니라 뭐 어떤 실무자의 엑셀 파일에 담겨 있을 수도 있고요. 네, 그런 식으로 먼저 데이터를 분석을 할 수 있는 형태로 정리하는 게 1차적으로 되게 힘든 업무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모은 데이터를 가지고 잘 정리를 해서 데이터 분석을 했다라고 칩시다. 그러면은 이게 한 번만 데이터를 분석하고 끝날 일이 아니죠. 우리는 이 데이터를 계속해서 자동으로 이렇게 쌓아주는 그러한 것도 필요할 수가 있어요. 네, 대체적으로 그런 것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자동화하는 업무들, 네, 데이터를 이렇게 자동화해서 모아주는 업무들이 필요하고요. 다음으로 데이터가 모였으면 분석을 하게 됩니다. 분석을 하게 되는데 이게 나는 타이어 공장 회사에서 일을 한다. 그러면은 타이어 매출, 수출 뭐 이런 데이터들이 있겠죠. 그런 데이터들은 사실 접해본 사람이 아마 별로 없을 거예요. 네. 난 데이터 분석가라고 해서 딱 갔는데 타이어는 이게 문제야. 또는 우리 타이어는 뭐 다른 방법으로 생산을 해야 돼. 또는 다른 방법으로 팔아야 돼. 이렇게 말하기가 데이터 분석가로 처음 딱 입사해서 들어갔는데 말하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면은 본인도 솔직히 말해서 그쪽 분야에 대해서는 잘 모를 수가 있기 때문이죠. 데이터 분석가라고 해서 데이터 다루는 방법은 아는데 그 관련 업종의 흐름이라거나 아니면은 그쪽만의 또 문화가 또 있을 수가 있고요. 업무 처리 방식이 그쪽만의 특이한 부분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우리가 알 수가 없죠. 네. 처음에 입사 준비를 하면서 그런 부분까지 다 챙기기 힘들다라는 말씀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적응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 좀 힘들다라고 볼 수 있겠고, 또 한 1년, 2년 일을 하다 보면은 좀 알 수가 있겠죠. 관련 그 도메인에 대해서도 좀 충분한 이해가 쌓이고, 그 통계나 그런 머신러닝을 바탕으로 예측을 수행했을 때 어떤 주장을 또 내릴 수가 있겠죠. 네. 우리 회사는 뭐 이런 방식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근데 가장 큰 문제는 그것들을 발표하는 그 설득을 해야 되는 대상이 주로 고위급 임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내가 이렇게 PPT를 만들고 발표를 하고 대시보드를 만들어서 우리 회사가 이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라고 말은 할 수 있는데, 근데 그거를 실제로 작업을 할 때는 팀 안에서 작업을 하겠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만든 이 분석 결과물은 임원들한테 보내지게 될 거예요. 간단하게는 그래프부터 시작해서 뭐 어떤 수치들, KPI들 이런 것들을 이제 임원들한테 보내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상당한 좀 압박감이 있습니다. 옆에 있는 입사 동기인 사원 앞에서 얘기하는 거랑 우리가 어떻게 일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랑 대표님이나 임원분들한테 우리 회사는 어떻게 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좀 무게감이 많이 다르겠죠. 그런 점이 데이터 분석가들이 좀 힘든 업무 중에 하나일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특히 그런 발표 같은 자리에서 성과를 내기 위해서 결국에는 말을 엄청 잘해야 됩니다.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해요. 네. 그래서 데이터를 쌓고 분석까지는 잘했는데 말까지 잘해야 돼요. 이게 정말 발표 이 부분이 정말 마지막 넘어야 될 단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발표, 저 같은 경우는 발표를 진짜 못했어가지고 되게 혼났었던 그런 적이 있는데 지금도 말 잘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네요. 아무튼 그래서 데이터 분석가라고 하면은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업무를 하게 된다. 데이터를 쌓고 분석하고 그다음 발표하고 보고서로 남길 수도 있죠. 보고서로 남길 수도 있고 아니면은 대시보드로 업무를 발표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분석가들의 결과물은 이렇게 세 가지로 좀 나눠볼 수가 있어요. 시각화 대시보드, 그러니까 그래프를 보여주는 거예요. 데이터 관련된 그래프를 보여준다거나 아니면은 문서 형식으로 보고서를 쓴다거나 발표를 한다거나 주로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나의 업무 결과를 보여줍니다. 이렇게 되고 나서 사실은 여기서 끝날 수도 있지만 좀 더 확장을 해보면 우리가 그 발표라고 보고서를 쓰고 대시보드를 함으로써 누군가 어떻게 바뀌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그 바뀌었는지도 하는 것까지가
명확하게는 데이터 분석가의 업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설득하고, 그리고 설득을 한 대로 일이 잘 되었는가, 일이 되고 있는가, 네, 이것을 끝까지 관철시키는 게 데이터 분석가의 업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생각해보니까 되게 할 일이 많죠. 네. 분석만 해가지고 띡 던져주는 게 아니에요. 네. 우리는 설득을 해야 되고 정말로 설득한 대로 일이 되고 있는 것까지 네, 봐야 합니다. 그래서 나는 그래서 뭘 선택해야 되는가, 네, 이게 또 다른 또 중요한 일이죠. 실질적으로 내가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 분석가에 대해서 좀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이거는 어떤 분들이 이걸 선택해야 되느냐에 대한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데이터 분석가 같은 경우에는 기획 쪽과도 많이 밀집한 연관이 있어요. 누군가를 결국엔 설득을 하고 자체를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기획 쪽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그래서 나는 뭔가 새로운 업무 환경이나 또한 새로운 업무 틀을 만드는 걸 좋아한다라고 하시는 분들께 데이터 분석가를 좀 추천을 드려요. 내가 말도 한마디 못한다, 또는 다른 사람들한테 뭔가 장표를 만드는 게 너무너무 귀찮다, 이런 분들은 추천을 드리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분들이 있겠죠. 나는 개발만 하고 싶어, 나는 사람들과 만나는 게 상당히 어색한 사람이다, 그리고 난 연구가 너무너무 좋고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이는 게 제일 중요해, 이러면은 데이터 분석가랑 좀 맞지 않을 수 있다 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데이터 분석가들은 일단 좀 말도 좀 잘하고 다른 사람들이랑 소통하는 거 좋아하고, 그리고 통계 기법 같은 것들 써가지고 이렇게 유창하게 근거를 들어서 말하는 걸 좋아한다, 그러면은 데이터 분석가를 하시면 되겠고요. 데이터 분석가를 준비하는 거는 아무래도 연구 쪽보다는 비교적 좀 기술적인 측면은 좀 난이도가 낮을 수가 있어요. 네, 주로 중요한 게 통계학, 통계학이나 또 머신러닝, 그리고 코딩이 그렇게까지 중요하진 또 않습니다. 네. 물론 코딩을 잘하면 잘할수록 좋죠. 근데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보다는 그래도 좀 덜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나는 코딩은 좀 기본적인 것만 최소한만 하고 싶다, 최소한만 하고 싶으신 분들에게는 데이터 분석가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주로 물론 석사까지 나오신 분들, 나는 데이터 분석가가 더 좋아라고 하시면은 네, 물론 이쪽으로 가실 수가 있지만, 많은 분들이 석사까지 하지 않으시고 데이터 분석가로 일을 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그래서 비교적 연구 쪽보다는 좀 진입장벽이 비교적 좀 낮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다음으로 보시면은 이런 그래프 좀 많이 본 적 있죠. 좀 더 복잡하게 그리면 이런 식이 되겠죠. 회사 내부 사람들이 이런 대시보드를 그리면 누구나 다 접속해서 볼 수 있게끔 만드는 역할이 데이터 분석가 역할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대시보드를 만든다. 대시보드가 회사 입장에서 보면은 그 자동차 그 계기판 같은 거예요. 현재 우리 회사 상태가 어떤지 이것들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거죠. 자동차라고 치면은 속도가 너무 빠르다, 또는 기름이 떨어져 간다, 아니면은 배터리가 다 나가고 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네, 그거와 마찬가지로 회사도 이러한 수치들을 정리해서 보여주는 그러한 역할을 한다. 우리 회사 상태가 지금 실시간 어떤 상태인지 보여주는 그런 대시보드를 만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발표도 하고요. 발표도 하고, 데이터 분석과 관련해서 최근에 사람인에서 나온 내용들을 좀 가져와 봤습니다. 비슷하죠. 보시면 대용량 추출하고 가공하고 분석합니다, 이런 일을 해요. 그리고 시계열 모델과 지표를 개발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부분 그대로 있죠. 그리고 여기는 넥슨이니까 게임 회사에서 게임 내외로 발생하는 로그 데이터를 분석합니다, 이런 내용을 하고 있어요. 넥슨은 이런 일을 하고 있나 보네요. 그리고 쿠팡도 간단하게 봐보면 똑같죠. 데이터 표준화, 가공, 추출, 적재, 자동화, 이런 일을 합니다. 하면서 에어플로우나 도커를 써본 적 있냐, 이런 좀 얘기를 하는데, 개발을 아무튼 잘 하면 할수록 좀 더 좋은 기회가 좀 열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신규 데이터 확보, 이런 것도 좀 그렇죠. 데이터 확보하는 거는 데이터 분석가라면 당연히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파이낸셜 그룹에서 일하는 데이터 분석가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마케팅 부분에서도 데이터 분석가 필요로 하는 것 같은데, 여기는 가설 수립하고 A/B 테스트, 요거는 아까 말씀 안 드렸던 내용이네요.
그리고 여기는 뭐 금융 관련된 데이터 분석을 담당해라 이런 내용을 하고 있고요. 주요 지표들을 정의하고 모니터링해라. 그리고 지표 변동 원인을 좀 분석해보고 리포팅해보자. 네, 이런 내용이 주로 업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케팅 부분은 여기도 위에랑 크게 다르진 않겠죠. 네. 네, 원인을 탐색하고 결과를 리포팅해달라. 그리고 전략적인 방향성을 적극적으로 제안을 해달라. 데이터 분석만 하고 제안이 없으면 사실은 일을 하다만 거라고 좀 볼 수 있죠. 네. 그 임원 입장에서는 데이터만 던져주고 그래서 어쩌라는 거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네. 제안을 하지 않으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분석가는 좀 여기까지 얘기하겠고요. 다음으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네,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같은 경우에는